R엔진 들어간 거 있죠? 산타페, 소렌토, 투싼 연료가 다 100% 나가지는 못하고 그게 이제 시동이 안 꺼집니다.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제가 1.6 터보 GDI 하이브리드 차의 오일 증가와 관련된 부분의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디젤차를 타고 있는데 디젤차도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걸 정상이라고만 얘기한다. 정말 답답하다. 요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영상이고 그게 조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젤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연료 분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CRDI 연료 분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CRDI가 나오게 된 계기도 이 배출가스의 농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즉 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뭐 다 나오지만 NOx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이 CRDI라는 연료분사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배출가스의 농도도 줄여야 되지만 그만큼 출력이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연비도 떨어지면 안 되고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이 CRDI라는 연료분사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데 오일이 증가하는 차종은 이 CRDI 적용이 된 이 디젤차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통 R엔진 들어간 거 있죠? 뭐 2.0, 2.2 R엔진, 그러니까 뭐 산타페, 뭐 소렌토, 투싼, 포티지, 이 R엔진이 들어간 차들 중에서 이제 이 LNT 방식이 적용이 된 차량들, 그 차량들에 한해서 이제 이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었죠. 먼저 이 CRDI 같은 경우는 GDI 연료분사 시스템하고 좀 더 비슷한데 기존에 있었던 디젤차들 같은 경우는 힘은 좋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매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CRDI는 그전만큼 디젤 엔진이 시끄럽지도 않고 진동도 심하지 않고 매연도 많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연료를 정말 곱게 압축을 시켜서 최대한 입자가 곱게 무화를 시키면서 이 연료를 뿜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연료를 압축을 시키고 연료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출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 조금 들어가는 연료로 또 출력을 내기 위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연료를 뿜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아주 곱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디젤차에 들어가는 인젝터는 요렇게 큽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앞에 팁 있죠? 이 팁으로 한 8방향 정도로 요게 이렇게 팍팍 튀겨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입자를 곱게 만들어야 이제 불이 좀 잘 붙겠죠. 그리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예전 CRDI 차들보다 더 부드럽죠. 조금 더 소음도 덜하고 진동도 덜하고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거는 연료를 한 2000바 정도 더 곱게, 더 정교하게 압축을 시키고 정교하게 그 분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배출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게 뭐죠? DPF죠. 예, DPF 포집 장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료가 폭발을 하고 남은 그 검은 끄름, PM 찌꺼기가 미세먼지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포집을 시켜 놓는 거죠. 자, 요거는 DPF 장치는 아닌데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총매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뭐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구멍으로 배기가스가 통과하면서 이 안 좋은 PM 찌꺼기들이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촉매 같은 경우는 보통 백금, 뭐 로듐, 팔라듐 뭐 이런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DPF가 망가지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차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찌꺼기가 꽉 차 있어도 차가 안 나가죠. 매연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 DPF를 통해서 포집이 된 PM 찌꺼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계속 PM 찌꺼기를 놔두면 요 사이로 계속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느 방법으로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자동차에서는 DPF를 재생한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디젤차에서 R엔진 중에 2.0 R엔진이나 2.2 R엔진 중에 그 엔진 오일이 경유와 섞여서 증가하는 그 부분은 LNT 방식의 DPF 재생을 하는 그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14에서 15년도부터 제작이 된 유로 5하고 유로 6 중에서 이 LNT 방식이 적용이 된, 그러니까 지금은 SCR이라고 해가지고 요소수를 가지고 NOx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낮추는데, LNT 방식은 경유를 통해서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거든요. 경유를 후분사해가지고 이 PM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조가 있길래 이게 연료가 증가하냐면, 요즘 차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게 연료 분사를요 정밀하고 다양하게 연료 분사를 해요. 한 번 팍 퍼지는 게 아니라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 다단 분사를 합니다. 그걸 파일럿 분사라고 해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사를 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디젤차는 예비 분사, 주 분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 분사,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분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예비 분사를 할 때는 먼저 이 피스톤이요 요렇게 올라오기 전에 먼저 소량의 연료를 한번 팍 뿌려요. 팍 뿌리면 얘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연료와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높은 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착화가 되는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디젤은 이게 딱 어느 정도 압축이 상사점으로 딱 올라왔을 때 주분사를 빵 해가지고 폭발을 더 극대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젤차는 일반 가솔린하고 다르게 노킹을 허용하는 엔진이거든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노킹이 나면 안 되죠. 노킹이 나면 이렇게 피스톤 이 실린더하고 이렇게 때리니까 실린더 내벽도 망가지고 이 피스톤 링이나 피스톤도 망가지잖아요. 먼저 이 점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상사점으로 올라올 때 먼저 불이 딱 붙는 조기 점화 같은 경우가 노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가솔린 엔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은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예비 분사로 한번 착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디젤 엔진은 어쩔 수 없이 노킹을 허용하면서 압축 압력으로 불을 붙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연료를 분사를 하면 불이 조금씩 싹 붙으면서 요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주분사를 했을 때 한 번에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라 불이 살짝 붙으면서 올라왔다가 주분사를 딱 뿌리면 그게 팡 하고 터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불이 붙으면 소음도 줄어들고 진동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즘 디젤차들은 소음도 없고 진동도 굉장히 부드러운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예비 분사. 그런데 예비 분사, 주분사, 후분사라고 했죠. 이 후분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 DPF에 PM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요거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연료를 집어넣어서 연료로 환원시키면서 얘를 태워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뭔가 얘를 태울 수 있는 뭔가의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경유가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인데, DPF가 작동을 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얘가 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도씨, 200도씨가 아니고 최소 350도씨 이상 올라가야지만 이 DPF가 PM 찌꺼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온도에 조금씩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도씨 정도는 돼야 이 PM 찌꺼기를 태울 수 있는 이 재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500도씨에서 600도씨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이 PM 찌꺼기를 좀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이 온도에 도달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디젤 엔진이요, 이 DPF가 그 정도의 열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얘를 재생시키려면 그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DPF가 최대한 엔진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열이라도 더 받아서 빨리 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비 분사를 하고 주분사를 한 다음에 불꽃이 빵 튀겨가지고 엔진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인젝터가요, 연료를 퍽 쏴요. 그게 후분사예요. 연료를 폭 쏘고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배기밸브가 탁 열리면 배기밸브 쪽으로 배기가스하고 후분사가 된 연료 일부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바깥으로 나가면서 배기관을 통해서 이 촉매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 촉매 안에 경유가 묻는 방식인데, DPF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한 400도씨 이상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단거리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 이제 PM 찌꺼기가 많이 쌓였으니까 얘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이제 DPF를 재생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후적 분사를 빡 했는데 조금 가다가 차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하면 이게 DPF가 열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후적 분사는 어느 정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린더 사이에 엔진 오일하고 연료, 완전히 나가지 않은 그 경유 연료가 이 실린더 내벽에 묻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엔진 오일하고 거기에 묻어있는 경유를 같이 이렇게 긁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유가 엔진 오일하고 같이 섞이는 거예요. 얘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린더 내벽에는 엔진 오일이 묻어 있잖아요. 그 엔진 오일이 묻어 있는 걸 이 오일링이 긁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맨 밑에 3번 링, 이 오일링이 요렇게 실린더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일을 긁어내리는 거죠. 디젤 인젝터가 후분사를 통해서 계속 연료를 한 번씩 칙칙칙 뿌리니까 그게 미쳐 나가지 못한 그 연료가 엔진 오일, 이 실린더 내벽의 엔진 오일에 붙으면서 같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거리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런 증상이 덜 나타날 거예요. 가솔린 엔진하고는 다르게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게 엔진 오일이 증가하면 이게 급발진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일이 증가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엔진의 오일량을 체크해가지고 오일을 좀 더 빼내든지 아니면 오일 교환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엔진 오일과 연료가 섞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면 압축 착화되는 방식에서 그 연료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어떤 유증기라든지 미세한 미립자들이 오일이 증가할수록 미립자들의 양도 증가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딱 조건이 됐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급발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오버런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급발진인 겁니다. 키를 아예 오프를 시켜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그냥 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 굿바이 짜이젠.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디젤차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하죠. 디젤차 같은 경우는 CRDI 연료 분사 시스템 중에 LNT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부 차종 중에서 이 예비 분사와 주분사 또는 DPF를 강제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후분사를 하는데, DPF가 재생이 안 되는 조건이 됐을 때 남아있는 연료들이 실린더 내벽에 붙어서 그게 이제 피스톤과 함께 엔진 오일에 섞여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엔진 오일과 경유 연료가 섞여서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궁극적인 거는 연료 분사 시스템, 이 후적 분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요거를 뭐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정 부분 그 해당 2.0 RNG나 2.2 RNG이 들어간 해당 연식의 차들 같은 경우 오일 증가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안고 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조금 장거리 운전을 해주세요. 네, 이게 DPF 재생을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준다? 요게 아주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지만 디젤차 같은 경우는 단거리, 짧은 거리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젤차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PM 찌꺼기가 더 많이 껴가지고 이게 연료비 아껴가지고 정비하는데 다 들어가요, 여러분.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